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한 후 해당 리모컨이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다시 페라리 리모컨으로 가리키게 참조하는 코드를 작성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자동차 리모컨이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자동차 객체가 있어야겠죠? 그죠? A 자동차, 그 다음에 new 자동차.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자동차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그 자동차 리모컨이 생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페라리 객체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new 페라리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줄 건데 그래서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해달라라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면 페라리는 뭐다? 익스텐즈를 통해서 자동차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익스텐즈는 상속이라는 의미로 페라리는 자동차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할 수 있는 거는 페라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건데 그러면 지금 페라리 안에는 메서드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3개 들어있는 거죠.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달리다랑 서다라는 메서드가 페라리 안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여기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 메서드 2개, 그 다음에 페라리 자기 자신한테 구현한 뚜껑이 열리다라는 메서드까지 해서 총 3개의 메서드가 있다. 상속이라는 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기능을 다 물려받은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페라리는 자동차야 라고 해가지고 이런 상식을 우리가 누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자바한테, 그렇죠. 자바한테 그 상식을 알려주는 행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자, 제가 여기다가 A 자동차라고 한 다음에 A 자동차가 원래는 이제 얘가 자동차죠, 그죠? 자동차 객체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페라리라고 이렇게 작성하는 게 된다 안 된다? new 페라리. 자, 여기다가 new 페라리. 자,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지금 우리가 원래는 자동차라는 변수는 오직 뭐만 들어가는 자동차라는 변수에는 오직 뭐만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렇죠. 자동차만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근데 지금 여기에 뭘 하고 있어요? 페라리 객체를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된다라는 거는 자바가 자동 형변환을 허용해 준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블 D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었을 때 이 10이라는 변수가 D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D라는 변수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10.0으로 변환돼서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자바가 이거를 변환시켜도 이렇게 변수에 들어가도 이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바가 안전한 경우에는 자동 형변환을 허용을 해준다. 마찬가지예요. A 자동차가 페라리 객체 얘는 지금 실제로 A 자동차는 자동차라는 리모컨과 연결이 가능한 건데 페라리 객체, 페라리 리모컨이랑 연결이 된다는 거는 뭐다? 자바가 이거를 허용해준다. 왜 허용해주냐면 우리가 페라리를 뭐라 했기 때문에 자동차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실행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A 자동차 한 다음에 달리다. 자, 기능 이렇게 하면 호출돼야 안 돼요? 당연히 실행하게 되면 자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서다라는 기능을 호출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얘가 왜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페라리 객체는 달리다랑 서다라는 메서드를 달리다랑 서다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그렇죠.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달리다랑 서다라는 기능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자동차라는 변수로 형 변환이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다라는 요 메서드는 제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바가 위험한 경우를 언제 위험하단다? 자, 만약에 해당되는 기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뚜껑이 열리다가 있고 달리다랑 서다라는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이 기능이 여기에 추가가 된다 버튼이 추가된다라는 경우에는 어떻다? 위험하다라고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바가 버튼을 빼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진 않지만 갑자기 버튼이 추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게 대응되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반을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런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다.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버튼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빔프로젝트 리모컨 들고 있는데 여기에 버튼이 갑자기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 리모컨이 저 빔프로젝트랑 호환은 되지만 버튼이 추가됐을 때 이 버튼이 빔프로젝트랑 호환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버튼을 눌렀는데 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실행이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예요?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끔 만들어 주려면, 자, 저는 여기다가 페라리 A 페라리라고 적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한 다음에 A 자동차 변수를 만들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쓸게. A 자동차. 자, 지금 A 자동차 말고 A 페라리. 자, 이거 지금 돼야 안 돼요? 그죠? 지금 이거 저 허용이 됩니다. 왜냐면 페라리 객체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A 페라리의 리모컨을 A 자동차한테 뭐 한 거예요? 연결시켜 준 거죠. 그죠? 이게 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이게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게 되는 이유도 A 페라리를 우리가 뭐라 했기 때문에 자동차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자동 형변환이라는데 뭘 수동 형변환이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다가 여러분들 자동차라고 명시하는 경우를 이제 수동 형변환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페라리는 자동차라고 우리가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 했죠. 예를 들어서 A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다가 A 페라리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아니죠. 자, 페라리라 해야죠. 페라리. 그 다음에 A 페라리 2라 쓸게요. 그 다음에 A 자동차. 자, A 자동차. 이런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거 왜 안 된다고요? 자, 지금 보시면 A 자동차라는 변수에 우리가 A 페라리라는 리모컨이 연결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연결되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연결되는 거는 언제 연결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실행 전에 연결되는 거예요? 실행 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A 자동차라는 이 변수에는 이 페라리 객체가 페라리 리모컨이 연결되는 시점이 언제다? 프로그램 실행 후기 때문에 지금 A 페라리 2가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해봤을 때 연산을 해봤더니 A 자동차에는 페라리 객체의 리모컨이 연결이 돼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게 실행이 되려고 하면 A 자동차라는 변수가 정확하게 뭐인 걸 알아야 돼요. A 페라리 객체의 리모컨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되긴 하지만 자바는 미리 실행해보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자동차가 뭐라는 거예요? 야, 너도 나랑 같은 객체를 지금 가리키자. 왜냐면 A 자동차는 지금 페라리라는 리모컨 페라리 객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A 페라리 2가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페라리 타입이기 때문에 페라리랑 연결이 되는 건 맞는데, 야, 너가 페라리 타입이 맞니? 근데 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페라리일 수도 있고, 뭐 기타 말은 람보르기니일 수도 있고, 그죠? 롤스로이스도 있고,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바는 그런 애매한 경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우리가 뭘 해준다? 수동 형변환을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수동 형변환을 한다 해가지고 이게 다 허용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경우에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클래스 동물이라 했을 때. 자, 여기다가 동물이 뛰어넘다라는 뛰다라는 기능이 있대요. 뛰다라는 기능. 근데 여기다가 클래스 지난번에 어제 했던 걸 설명해 드릴게요. 원숭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대충 썼어요. 그러면 원숭이는 리모컨이 몇 개다? 리모컨의 버튼이? 그죠? 2개죠. 그죠? 왜 2개냐면 먹이를 먹다. 부모가 준 거랑 그 다음에 자식선에서 구현한 묘기라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폭규도 마찬가지죠. 2개죠. 왜냐면 먹이를 부모가 준 거 하나랑 자식선에서 구현한 껑충껑충이라는 거.
자, 이런 식인 건데, 자, 지난번에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실제로 동물이긴 해요. 그죠? 자, 여기다가 동물, A 동물 해가지고, 자, 뉴 토끼를 했어요. 자,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거 되죠? 왜냐면 토끼는 동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쵸?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원숭이 한 다음에 A 원숭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A 동물. 자, 이거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당연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냐면 A 동물이라는 건 실제로 얘가 이 객체가 연결되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일단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후에 결정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A 동물이 야 A 원숭이한테 너 나랑 같은 토끼 객체 가르치자 하는데 A 원숭이는 나는 뭐예요? 나는 원숭이만 가르칠 수 있다. 너 원숭이 맞니?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나 그럴 수 있어 아닐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숭이라고 여러분들이 써주면 당연히 자 에러는 사라지죠. 그죠? 빨간 줄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실행해보면 돼야 안 돼요. 실제로 실행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이죠? 클래스 캐스트 이세션이라는 거는 클래스 자체가 타입 자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동 형변환이 뭐라 했어요? 개발자의 사인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사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 서약 어쨌든 서약을 한다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열쇠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버리면 A 동물은 실제로 토끼 객체를 가리키는 녀석인데 강제로 원숭이 타입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클래스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에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바에서는 객체의 수동 형변환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발자의 의도가 이거니까 넘어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문제의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예요? 개발자의 사인, 수동 형변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